그다음에 말랑사탕님이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아버지 80살이신데 2주 전부터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CT 찍고 피검사 등 검사 많이 하셨는데도 원인을 못 찾으셨대요. 네. 그래서 응급실만 드나들고 계시는데 네. 원인을 어떻게 추측할 수 저런 있을까요? 분들이 있어요. 저걸 이제 불명열이라고 하거든요. 네. 열이 불명열에 이제 딱 기준이 있습니다. 열이 뭐 38.3도 이상이 되는데 네. 3, 4주 이상 또 지속이 되고 열심히 검사를 해서 찾아봤는데도 찾지 네. 못한 경우 이 불명열이 있는데 그 불명열에는 3대 원인이 있어요. 3대 원인이 뭐냐면 감염증, 아주 드문 감염증, 예를 들면 결핵 같은 거 몸에 숨어있는 결핵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종양. 종양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찾지를 네. 못하는 것이죠. 네. 세 번째가 류마티스 질환입니다. 세 번째가 류마티스 질환. 열이 나서 왔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 암이 발견된 경우인데요. 이제 열로 병원에 왔는데 결국에는 원인이 종양이었다 하고 밝혀지는 분들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감염과 같은 다른 원인을 모두 다 확인한 뒤에 이런 감염의 원인이 전혀 아닐 것 같을 때 이제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의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혈액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몸의 어떤 곳에서 감염의 원인 병소가 될 만한 게 찾아졌다는 거고 또 항생제 치료를 하면 반응을 해서 열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열이 날 만한 다른 병소가 없고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써보는 경우에도 이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항생제를 쓰거든요. 이제 항생제를 썼을 때 전혀 반응이 없을 때 그러면서 이 환자가 몸에 많은 덩어리가 동반된 암이 발견됐다면 이제 이것은 종양에 의해서 낫겠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열이 나는 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은 혈액암 종류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암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백혈병처럼 또는 이제 CT를 찍어보거나 또는 환자분이 예전과 달리 어떤 몸의 어느 곳에 만져지는 종괴가 있어서 CT 등을 찍어봤을 때 림프종이라든지 또는 숨겨져 있던 다른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의 암들은 이제 정말 일부 많이 전이된 특히 간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전이된 암 환자분들은 또 열이 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열이 이 암 때문에 났겠구나라고 이제 논리적인 판단이 되는 거고 또 열이 나는 패턴이나 환자가 힘든 정도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 때문에 열이 나는 경우는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감염과 동반된 다른 여러 증상들이 오는데 이제 암 때문에 열이 날 때는 많은 환자분들이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열 때문에 오한이나 이런 것들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게 원인이 뭔가 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고 이제 열이 많이 나는 환자들을 피를 검사를 해보니까 인터루킨이라든지 인터페론이라든지 하는 이제 면역 관련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열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그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주치를 하면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오는데 한 3년 동안을 열이 나는 사람이 봤어요. 류마티스 인자가 나오면서 3년 동안을 3년 동안 그러면 3년 동안 열이 나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3년이 지나고 나서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류마티스 인자가 나온다든지 루푸스 인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류마티스 다발근육통 이것이 아주 비교적 흔합니다. 네. 열이 나면서 염증 검사 수치가 올라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증이라든지 우리 몸에 이제 암이 있는지 몇 가지 이제 검사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없으면 류마티스 질환을 찾아보면은 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